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환경부는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국토부가 관련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충남 서산과 인천의 확진자가 광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가상현실 체험관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의 한 종합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사무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국토부가 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에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반대해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의 지정에 제동이 걸렸던 황룡강 장록습지. 광주시는 지난 1년간의 공론화 작업과 여론조사 끝에 86%의 찬성률로 환경부의 국가습지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끝내 연말쯤 예상됐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에 또 다른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가 장록습지 같은 하천습지는 국가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습지로 지정하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버티면서 국가습지로 지정하면 홍수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하천을 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부처 간의 합의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번뿐만 아니고 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법에 명시된 담수에 하천이 포함되고 이미 4곳의 하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천을 명시해야 한다는 국토부 주장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습지보존법을 보면 습지가 담수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내륙 습지라고 했을 때를 구분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천습지, 하천에서 나타나는 습지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주민 설득 끝에 어렵게 추진 중인 국가습지 지정이 늦춰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관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시민 전체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중앙부처의 하천 주도권 다툼에 황룡강 장록습지가 언제쯤 국가습지로 지정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잇따라 광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9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광주의 친척집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간호사인 A씨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의 지인으로 광산구 월계동의 식당과 골프 연습장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인천의 27번째 확진자인 19살 B군도 지난 10일 광산구 쌍암동의 식당과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확진자를 밀접촉한 시민은 각각 8명과 2명으로 파악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가상현실 체험관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신안 보물선의 이야기를 신나는 모험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700년 전 중국 닝보항. 상인들에게 도자기를 구입해서 무역선에 싣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적선을 만납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해적을 물리치고 나자 이번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오! 바다 깊이 가라앉은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700년 전으로 떠나는 이 시간 여행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도자기 무역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겁니다. 도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막 봉화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막 해적 쏘고 이런 걸 다 진짜 같았어요. 출항과 항해를 거쳐
침몰한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과정을 증강현실과 영상 매핑을 결합한 첨단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가 유물을 가득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그게 다 깔아앉았는데 어떤 어부가 그물로 건졌는데 오는 2023년 신안 보물선 출항 700주년을 앞두고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인 신안 해저 유물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신안해저문화재라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안 보물선 가상체험관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루 13차례씩 연중 운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회당 4명, 하루 52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00명의) 실존 인물들을 소설에 등장시켜 80년 5월 광주를 생생하게 재현한 소설이 발간됐습니다. 정찬주 작가의 광주 아리랑인데요. 항쟁에 가담한 사람들과 그러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의 고통을 같은 무게로 그려낸 게 눈에 띕니다. 정찬주 작가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찬주 작가의 작업실 이불제에서 책 광주 아리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18 하면 사실 생각나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런데 이번 책의 제목은 광주 아리랑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80년 5월 당시 이 시민 청년 학생들이 항쟁할 때 모두가 함께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과 애국가였어요. 아리랑은 한스러운 정서의 노래지만 또 한을 극복하는 극복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의 폭력에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렸던 광주 시민들도 이제부터는 부활의 아리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을 광주 아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책에서는 5.18 당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평범한 시민들에 주목하게 되셨습니까? 그 역사를 발전시켜온 주체는 보통 사람, 즉 민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팠던 공장 노동자, 식당 종업원, 회사 평사원, 영업사원 등등이 더 항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역사의 비석에 한 분 한 분 새기자는 뜻에서 주인공으로 혹은 증언자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5.18 당시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홍보부장이었던 박혜선 씨는 저의 중마고우예요. 그때 저는 서울 세감정에 있는 상명여대 부속여고에서 교편을 맡고 있었고요. 친구는 제 자취방에서 잠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저는 밤마다 친구로부터 참혹한 광주의 실상을 듣게 되었죠. 그것이 아마도 소설 광주 아리랑의 씨앗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집필하면서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졌어요. 어지러워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거를 2번이나 맞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그 생지옥으로 들어가야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글을 쓰는 그 기간 내내 어떤 괴로운 순간들의 어떤 연속이었습니다, 사실은.
최근 5.18 기념식에서는 경과 보고를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5월을 겪지 않은 세대이죠. 이런 세대들에게 5월 정신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람이다. 나도 시민이다. 짓밟지 말라. 라고 외친 것이 저는 광주 5.18 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 심지어 만화 등으로 접근해서 5.18 정신을 기려야 되고 또 지켜나가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거액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광주 S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 곳의 하도급 업체 6건의 공사 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전원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 공사에 기계 설비와 에어컨 등을 납품했지만 2억 원에서 6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광주 MBC가 보도한 쓰레기 불법 수거 실태와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업체와 관리 부서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광주 동구청 환경미화 업체의 쓰레기 불법 수거가 사실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구청의 관리 부서장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구청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도 혼합 수거 실태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완도 생일도는 4년 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섬 이름과 어울리는 거대한 케이크 조형물을 설치하고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생일도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이 섬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생일. 네. 그 의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생일도란 지명은 처음에는 산일도 그리고 산윤도라 불리다가 주민들의 본성이 착하고 어지러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고 해서 날생 날일자를 붙여 생일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예로부터 험한 바다에서 조난사고와 또 해적들의 횡포가 심해서 이름을 새로 짓고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에서 생일도라는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또 섬에 들어가면 이렇게 커다란 생일 케이크 생일도항에서 제일 먼저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네, 이름도 이렇게 인상적인 생일도, 네. 생일도만의 차별적인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인데요.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섬입니다. 산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구름도 머문다라고 해서 백운산, 그리고 또 상서로운 학이 머문다라는 해서 학서암, 그리고 또 갯돌해안, 또 구실 잡밤나무 군락지 등 이렇게 탐방로와 함께 장소마다 자연 그대로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도 명품길에서 만난 또 멍 때리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너덜경입니다. 이 너덜경을 통해서 조용히 남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선 온갖 잡념을 다 떨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죠. 그렇군요. 생일도에는 어떤 해수욕장이 유명한가요? 네, 금곡 해수욕장입니다. 하얀 백사장이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이렇게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해변에서 힐링과 여유를 갖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이죠. 무엇보다 해변의 모래사장은 스펀지 위를 걷는 느낌인데요. 네. 금곡 해변을 따라서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요. 여기에 걷기 좋은 금머리 갯길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백숲길을 따라서 해발 400여 미터의 백운산은 전국의 산악인들에게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죠.
네, 생일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는 어떤 것도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생일도는 완도 생일면에 속하는 성으로 완도읍에서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져 있습니다. 완도 약산에서 배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하루에 8편의 배로 이렇게 배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30여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금머리 갯길에서 몽돌 구르는 영롱한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바로 힐링이 되는데요. 또 생일도는 마트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가는 센스도 발휘하시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생활수칙 잘 지키면서 다녀온다면 더욱 좋은 여행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대호 선수 타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잘 밀었어요. 1, 2간 깨끗하게 완투를 합니다. 3루자 조라섭이 홈에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는 롯데가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변화가 옵니다. 자, 2루 쪽으로 합니다. 2루 잡았고 1루 선택합니다. 그 사이에 최용우가 홈에 들어오면서 동점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즈. 바로 첫 번째 찬스에서 기아가 균형을 맞춥니다. 1대1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잘 맞춰서 한번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나지완 삼루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역전. 기아 타이거즈가 단숨에 역전을 시킵니다. 황대인의 역전. 한번 판까지 나갑니다. 박찬호의 역시타 삼루자 그리고 2루자도 홈으로 홈투입 홈에서 세이프. 박찬호의 타점 역시타. 기아 타이거즈가 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자, 맞춰서 약간 먹힌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했던 차원주 선수가 홈을 들어오면서 투아웃 이후에 또 하나의 득점. 5대1. 야, 이 먹힌 타구가 타점이 되는군요. 2회에 4득점을 만들었잖아. 이번도 확실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3루에 했던 김선빈이 홈을 밟으면서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와일드 피치로 한 점을 내주고 마는 롯데. 기아 타이거즈가 6대1. 직선타요. 직선타. 1루수 황대인이 잡아내면서 경기 끝. 롯데와 기아의 올 시즌 첫 번째 만남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롯데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수입에 성공을 합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광주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시민들에게 광주 시민 대상이 수여됐습니다. 광주시는 사회봉사부문 구재길 세종의료재단 이사장과 예술부문 임원식 한국예총 광주시 연합회장, 체육부문 홍성길 광주시 배드민턴 협회장, 지역경제부문 이용범 옵토니스 대표 등 4명에게 광주 시민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광주 시민 대상은 해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전달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초청 시상식으로 변경됐습니다. 5.18 행사위원회가 시상하는 5월 공동체상에 공익변호사단체와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등 3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김남철 교사를 5월 공동체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금 518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공동체상은 차별과 불공정한 일상을 바꾸는 등 대동정신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상입니다.